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놨습니다. 클린턴 월드가 BLM을 접수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기록물에 보면은 민주당의 저명한 변호사, 아주 유명한 변호사죠. 마크 엘리아스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또 다른 오랜 동맹자가 이 자선단체의 지도력과 재정에 대해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클린턴의 2016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영국 전 스파이 크리스토퍼 스틸의 반 트럼프 관련 서류에 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마크 엘리어스 변호사, 이 인물인데요. 이 마크 엘리어스 변호사가 최근 결성된 엘리아스 법률 그룹을 통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글로벌 네트워크 재단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이 전국적인 조직망이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 글로벌 파운데이션, 이게 글로벌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이 조직은 전국적인 조직망입니다. 이게 전국의 그 BLM 조직들을 다 이렇게 아우러서 엮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의 지부들은 우리는 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탈퇴하겠다라고 떨어져 나간 그런 지부들도 지금 몇 군데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국적인 이 BLM 조직이 바로 이제 이 BLM 글로벌 네트워크 재단입니다. 근데 이 재단이니까 당연히 이제 법인 등록을 각 주에 해야 될 것이고, 법인 등록하는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뭐 CEO가 누군지, CFO가 누군지, 그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법적인 대리인이 누군지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될 수 있고요. 현재 그 단체가 있는 위치, 주소,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회계사라든가 변호사 사무실이 그런 업무들을 대행을 해주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가 회계사 사무실 주소라든가 아니면 그 법률법인의 로펌의 주소가 대신 들어가 있고, 내가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연락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법인 등록할 때 들어가는 이런 정보들, 개인 정보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좋아하지 않아서 일부러 그렇게 가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바로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글로벌 네트워크 재단에 등록된 파일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예. 게다가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의 오랜 최고의 동맹자였던 미니언 무어, 미니언 무어라는 인물이 현재 이 자선단체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이사로 되어져 있다. 이사회의 멤버로 되어져 있군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엘리아스 법률그룹, 그리고 무어와의 미니언 무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 마크 엘리아스의 여러 과거 전력들이라든가 그리고 미니언 무어라는 인물의 커넥션,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과 관련되어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을 놓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이 조직이 결국에는 힐러리 클린턴 측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이달 초 자선단체 등록 상태에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실 사무실에 제출한 파일에 보면은 주소가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있는 BLM 주소를 기록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주소, another address 해가지고 다른 주소를 하나 더 적어 놓은 게 워싱턴 DC에 있는 엘리아스 법률 그룹의 제공으로 courtesy of Elias Law Group이라고 되어져, 표시가 아예 딱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워싱턴 DC 주소가. 그러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또 이달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에 연례 등록 갱신 수수료를 보고했는데, 매년 비즈니스 등록을 할 때마다 이제 주 정부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등록세 같은 것들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걸 등록세를 내고 업데이트를 할 때 뭐 이사진 멤버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뭐 경영진 이름이 바뀌었다라든가
아니면 사업장의 주소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서류에 보면은 주소 중에 하나가 courtesy of Elias Law Group, 그러니까 엘리아스 법률 그룹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엘리아스 법률 그룹에 위치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들이 다 우리 조직의 북들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엘리아스 법률 그룹에서 우리 이 조직 블랙 라이브스 매터 글로벌 네트워크 재단에 대한 서류들을 지금 이 엘리아스 그룹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보수적 비영리 단체인 캐피털 리서치 센터의 스캇 월터 회장은 최근 마크 엘리아스 변호사가 합류한 것이 이 단체가 자선단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단체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자선단체고 비영리 단체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단체인 것으로 포장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앞서서 다른 보도에서도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실체가 드러나길 뭐로 드러나느냐? 마크 엘리아스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놓고 있는 이런 실체가 드러난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마크 엘리아스한테 다 모든 걸 맡겨놨다. 마크 엘리아스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 중에 예전에 애리조나주에서 마리코파 카우니의 포렌식 감사를 진행을 할 때 마리코파 카우니 감독위원회 카우니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나섰죠. 공화당 것들도 그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감사 안 받으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소송 제기하고 난리들 쳤었죠. 그때 감사 반대하는 쪽에 변호를 해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 마크 엘리아스입니다. 부정선거 문제가 벌어져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측의 변호사들이 소송을 벌였을 때 그 소송에 맞서서 민주당 측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마크 엘리아스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글로벌 네트워크 재단을 지금 도맡아서 돌봐주고 있다. 아예 공식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다. 거기에 한 명 더해서 이 미니언 무어라는 인물이 이사로 등록이 되어져 있다. 미니언 무어는 이 클린턴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일부 좌파 실세들이 기관 좌파가 경찰이라는 용어를 용서하지 못한 주요 활동단체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얘기하는 거죠. 경찰 해산해라, 뭐 경찰 예산 삭감해라, 별 구호를 다 외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야 우리 민주당에서 경찰 예산 삭감하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한 발 빼고 있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한 거야라고 떠넘겼는데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도 결국은 민주당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런 거죠. 이 전국적인 BLM 단체는 2020년부터 6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미루는 그런 회계 조작도 감행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이 보도에는 함께 나와 있습니다. 원래 세금 보고를 할 때 1년치를 정상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날짜를 끊어서 1년치를 보고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7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만 딱 보고를, 그 1년치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 돈이 많이 들어왔던 것을 분산시키는 그런 이것도 아주 꼼수를 쓴 거죠. 꼼수를 쓰는 그런 회계 보고를 진행을 했다. 뉴멕시코에 새로 만들어진 BLM 파일에는 미니언 무어가 BLM의 이사회원으로 보드 멤버로 되어져 있고 BLM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이 된 파일에도 법인 파일에도 이 미니언 무어가 보드 멤버 이사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함께 전진하는 팩, Onward Together 팩이라는 슈퍼팩이 있는데요. 이 팩은 2017년 4월 엘리아스가 설립한 팩입니다. 엘리아스는 힐러리 클린턴이 예전에 대통령 출마하기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서 뛰어왔던 인물인 건 분명합니다. 엘리아스는 소비자규제부 업무 신청서에서 클린턴 팩의 거버너, 그러니까 총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등재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니언 무어라는 인물은 2017년, 2018년, 2019년 회계연도에 이 팩, 함께 전진하는 팩이라고 하는 이 힐러리 클린턴의
폴리티컬 액션 커미디에서 디렉터하고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이 팩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대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인물들인 거죠, 둘 다. 근데 그런 인물들이 지금 블랙 라이브스의 이사로 등재가 되어져 있고 법률 대리인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클린턴은 2020년 5월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편 투표를 미국인들에게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때 엘리아스가 운영하고 있었던 데모크라시 다켓이라는 단체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그녀는 그녀의 추종자들이 데모크라시 다켓에 등록함으로써 투표권을 위한 싸움에 함께 해달라라고 호소한 적도 있습니다. 엘리아스가 만든 단체에 여러분들이 가입해가지고 우리한테 힘을 실어달라라고 직접 힐러리가 직접 얘기했던 그런 상황도 있다. 그러니까 관계 없다라고 자꾸 띄워놓는 거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죠, 이제. 예. 아주 밀착되어 있는 관계다. 엘리아스도 그렇고 또 하나 미니언 무어도 마찬가지 아주 밀착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아주 핵심 운영진에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는 상태다. 엘리아스는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한 지 5년이 되는 바로 그날 나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다라고 적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아스는 지난 3월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텍사스 법원에 기만적이고 중복된 소송을 제기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판사는 지난 1월에 제재 명령을 내리면서 이 제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엘리아스의 노력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다크머니의 혜택을 받았는데, 어두운 검은 돈의 혜택을 받았는데, 호프웰 펀드의 재정적 후원 프로젝트로 이사회는 재정 후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좌파 다크머니 회사인 아라벨라 어드바이저스를 고용한 바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퍼킨스 코이,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회사 이름이죠. 퍼킨스 코이에 있는 동안에 엘리아스는 조 바이든의 대선 캠프와 2020년 DNC를 대표했었죠. 이 퍼킨스 코인이 대행 법률 회사로 DNC, 그러니까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대변하는 법률 그룹 역할을 했는데, 이 퍼킨스 코이에 바로 마크 엘리아스가 파트너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가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결정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을 때, 그때 카멀라 해리스의 법률 고문을 맡은 역할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카멀라 해리스는 힐러리 킷 아닙니까? 힐러리가 키운 카멀라 해리스의 법률 대리인도 맡았었다. 결국 다 서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지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민주당 의회 선거운동위원회 그리고 여러 팩들을 대표했던 인물입니다. 엘리아스가. 엘리아스는 존 드럼 특별검사가 마련한 대배심 앞에서 증언한 일도 있었고요. 무어는 듀이 스퀘어 그룹 컨설팅 회사의 최고 지도자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빌 클린턴 대통령의 보좌관과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에게 조언을 했던 백악관 정치 담당 국장을 포함해서 클린턴 월드에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물이 바로 미니언 무어라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뭐 말 다 한 겁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까지 했던 인물이고, 완전히 이 클린턴 월드의 가신이었던 사람,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이사가 돼 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뭐 대충 감으로 알고 있었던, 대충 뭐 지들끼리 서로 연결돼 있겠지 뭐라든가, 저거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이렇게 민주당 편드는 조직 아니야 저거? 막 이제 이런 감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실체가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정치적인 단체였더라. 자선단체가 아니라 정치적인 단체였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 행동대장 역할을 맡았던 것을 저희가 이제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 2020년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졌을 때, 그때 잘 기억해 보십시오. 민주당 시장들 이들 시위하는 현장에 나와서 그들과 대화하고
예, 그 목소리에 동참해주고 청취해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알고 봤더니 낸시 펠로시가 시장들한테 다 지침서들을 보내줬죠. 플레이북, 아예 가이드를 줬습니다. 그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그대로 시장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예, 경찰이 그래 놓으니까 이들을 체포를 제대로 못했죠. 이들이 밤이 되면 불 지르고 약탈하고 난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잘 체포하지 못했고, 어쩌다 체포해서 집어넣으면은 여기저기서 돈 거둔 돈 가지고 보석금 내주고 풀어내고 민주당의 뒷심이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2020년, 2021년 밤마다 벌어졌던 그 폭동과 시위는 결코 순수한 민간인들이 벌였던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뒤에서 받침해 주었던 정치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씩 다.